유화, 생국. 예, 여러분, 자, 또 해봅시다. 자, 얘들아, 너무 많이 하니까 입에서 토가 나올 것 같아. 그냥 가서 수업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우실 요소는 뭐다? 문맥으로 접근 안 되는 상징하고 의미들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문맥으로 접근하고 필수적인 거 표현 방법 몇 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여기서 체크할 거 보시면 시문학파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좀 표현 방법들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정서 요소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하는 시가 되고요. 김영랑 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의지나 사회적 메시지는 최대한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서 많은 것들을 억압받은 때였기 때문에 좀 아름다운 시들 위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유미, 탐미, 낭만 이런 단어 나옵니다. 시문학파라서 요거 필수적인 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수미상관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1, 2연 혹은 1년 혹은 일행이 마지막 끝하고 동일해야 된다. 근데 동일한 것까지 아니라 유사한 것까지 허용해 준다. 체크해 주시고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것은 역설과 도치.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세련된 시어 부드러운 어조는 패시브로 따라가는 것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문학파라서 예쁜 거 써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역설도치 좀 더 찾아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란과 봄이 뭐다? 모란이 피는 시기 봄이고 나에게 좋은 상황, 뭐 봄날은 온다, 뭐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요. 뭐뭐 할 테요. 뭐뭐 라지요. 그래서 부드러운 어감 등이 이야기가 되고요. 대신에 모란이 피는 걸 기다리기 전 모란이 떨어지는 걸 본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슬픔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그럼 뭐냐면 무더운 와중에 뭐가 되었다. 모란이 봄에 이제 꽃이 졌다는 거죠. 봄이 상실되었는데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그러니까 모란이 피었을 때 즐거움이죠. 그것이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이건 보세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뭐냐면 모란이 그냥 졌을 뿐인데 그걸 마치 내 한 해가 사라진다. 모란이 콜 내 한 해. 그래서 의미를 확장시켰다. 그래서 무슨 법? 과장법이 되겠습니다.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그래서 보시면 360날 한양 섭섭해 옵니다. 서글프단 이야기인데 자, 그 다음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거 보세요. 요 부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요는 똑같은데 뒤에 붙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러면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요렇게 순서를 바꿨으니까 도치.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구조인데 요걸 바꿔주면 도치라고 표현하고 요 마지막에 나타나고요. 자, 역설 자주 했죠. 수식어하고 비수식어가 이미지상의 대립이 있다. 슬픔이 어떻게 찬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찬란한 슬픔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사라지고 떨어졌으니 슬픈데 나중에 뭐다 또 새로운 게 피어날 걸 기다리니 찬란한 슬픔이다. 역설. 보이지 않는 움직임, 소리 없는 아우성, 차가운 무지개 이런 것들 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실 거 네 번째 확인 문제 여기서 보시면은 기다림 상실 기다림의 무슨 구조? 순환 구조 요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를 기다릴 때의 형태들 이 표현들도 무조건 덮어놓고 외우는 게 아니라 시문학파라서 유밋합니다. 낭만적이다.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학적 아름다운 섬세함, 리을테요 이런 거 기억하시죠? 까먹으면 죽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가는 길이 조금 더 시험에 잘 나오고 재밌습니다. 특히 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줄에 행간 걸침 보이죠. 요거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고 해볼게요. 김소월은 기본적으로 옛날의 문구들, 운율들 그대로 가지고 오니 전통적, 민요적 나오고 사랑하는데 이별했다, 애상, 그 다음에 서정 요런 이야기들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주제는 이별의 아쉬움과 님에 대한 그리움 나와 있고 요거 외워두세요. 내재율은 3음보, 민요조라고 하기도 하고요. 7호조. 요거는 그냥 음보는 너무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음보를 정확하게 나누라고 하면 기준이 좀 애매해요. 자, 그 다음에 선경후정이란 게 요것도 외워주시면 좋죠. 앞에 정서 앞에 뭐다? 보통 선경후정이 되는데 여기선 앞에 정서 때려놓고 뒤에 경치 나온다. 상황 나온다는 거니까 보통 선경후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선정후경. 그 다음에 유음하고 비음을 사용해서 음악적 효과를 거두었다 나오고 객관적 상관물인데 까마귀하고 강물이 나하고 동일하진 않아요. 그런데 얘를 통해 시적 의미, 즉 나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증대됨을 표출하는 요소. 까마귀하고 강물이 되겠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근데 행간 걸침이 뭐냐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라고 하면 그립다 말을 할까 했는데 그립다니까 하니가 원래 이 뒤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한 행이 채 끝나기 전에 요 행에 여기 말을 할까 하니까지가 한 단인데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두 행에 걸쳐 나타나 있다. 이를 행간 걸침이랍니다. 다시 요런 구조라고 봐야죠. 하나 써볼까요? 자, 아까 하던 거에서 확장을 해볼게요. 커져라. 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밥을 많이 먹는다. 철수는 그리고 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밥을 많이 먹는다. 철수는 그리고 운다. 이런 식으로 각 행으로 끊기거나 단위로 나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 아이를 연결해 놓은 케이스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놓든지. 그래서 위에하고 밑에 각각 붙을 수 있는 단위가 이렇게 붙어서 한 행에 이런 연결이 보임을 뭐라고 하겠다? 행간 걸침이라고 한다. 뭐 행에 시행에 걸쳐 있는 것. 요 두 행을 연결해서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소스 삭제.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행간 걸침으로 나타난 효과 외워주시는 게 좋죠. 무슨 효과가 보인다. 여기 나오지만 망설인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가 아니라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래서 행간 걸침을 통한 효과는 망설임 기억해 두시고 그냥 거리감을 주어 주어의 망설임을 나타낸다. 이런 거 암기하셔야죠. 암기 요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말줄임표 여운. 자, 여기서 의인법이 나옵니다. 까마귀하고 까마귀, 즉 시간이 지고 이별한다는 의미인데 이별을 재촉하는 상징물이에요. 얘가 지적이는 거죠. 야, 해진다, 해진다 라고 의인법을 써서 지적이니까 가야 되죠. 그리고 또 강물이 어서 따라오라고 재촉한다. 그래서 까마귀하고 강물이 의인법이 쓰였고 이 아이들이 객관적 상관물인 게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정이입은 아닌 게 까마귀하고 강물이 감정이입이 되려고 하면 화자하고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화자는 이별이 안타까우니까 이 까마귀하고 강물이 이별을 안타까워한다가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 나올 만한 요소 많습니다. 특히 행간 걸침의 망설임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 까마귀가 객관적 상관물 이별을 재촉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표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선정후경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눈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눈물 같은 경우는 종교적 의미가 들어갑니다. 왜냐, 김현승 씨가 종교인입니다. 자, 기독교인이고요. 그래서 시의 특징 하나 보시면 무슨적, 명상적.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나타내는데 이게 명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 이런 거 외우면 딱 좋죠. 뭐 슬픔을 종교적으로 나타낸 건 좋은데 슬픔을 종교를 통해 극복한다 혹은 슬픔의 크기를 낮춘다는 워딩을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승화라고 하고요. 외울 거 순결한 거.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절대자에게 뭐 한다. 기원한다. 이런 거 점검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필기가 크게 많이 없어서 내용 위주로 가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원래는 눈물인데 이 눈물의 의미 외워두셔야 될 게 등장했죠. 희생을 통한 부활. 뭐냐면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도 이렇게 사라지지만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대상인 눈물을 관념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한다. 눈물이.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그러니까 순수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왜 흘리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사람도 타락했다라고 하는데 타락한 혹은 주님과 동일하지 않은 내가 가진 가장 순수한 것은 이 눈물뿐이다. 근데 이 눈물이 왜 나오는가? 아이가 죽어서.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때 나의 가장 나중진인 것도 오직 이것뿐. 가장 순수한 건 이 눈물뿐이다. 왜? 이 눈물의 상징적 의미는 죽은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인데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절대자로서의 모습, 나의 웃음, 아이의 태어남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뭐를 지어주셨다. 눈물을 지어주셨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종교인이 아니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들의 죽음을 눈물을 통해 주님의 부름으로 인해 가는 것이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의미로 종교적으로 만들었다니까 종교적 승화, 이를 통해 무슨 삶, 순결한 삶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순결한 게 눈물이고 나오고 여기 시적 허용, 나아중진인 것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삶의 기쁨을 주는 것이 사라짐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돼 있는데 이거 외워주면 좋죠. 일시적인 것이 사라지고 열매, 영원한 것. 그래서 열매가 영원하다는 여기서 안 나와요. 근데 해설 설명에서 영원하다 나와 있으니까 이 열매는 영원성을 가졌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해설을 보고 점검할 거니까. 그래서 나의 일시적인 걸 만드신 후에 나의 눈물, 영원한 것, 내면적 가치, 소중한 슬픔과 관련된 걸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부분 요거 중요합니다. 자,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것은 눈물을 고통의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 뭐로 만들어주셨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의미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깔려있는 이야기는 자신의 아이의 죽음이 결국엔 뭐였다. 주님에게 가는 성숙하고 거룩한 일이다. 그래서 아이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아이의 죽음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뭐 시켰다. 승화시켰다. 승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케이? 예. 여기서는 표현법은 많이 안 나오니까 여기 시적 허용 정도 이런 거 정도 체크해 보시고요. 의미하고 요소, 함축적인 거 이런 거 종교적 승화 같은 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요소와 연결된다는 거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점검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고 조교쌤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요. 자, 여기까지.